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물건을 어디에서 검색하세요? 요즘처럼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한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된 똘똘한 물건을 찾으려고 엄청 이제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네이버를 비롯해서 호갱이나 직방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어쨌든 외부 손님들은 부동산 물건을 찾으셔요. 근데 이제 시장이 하도 많이 이제 급변을 하다 보니까 어, 두고두고 거기 나오는 물건들을 서로 비교해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층이 어떻고 뭐 이런 가격이 어떻고를 열심히 고민해서 하는데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면 그거 거래가 됐고요 이런 거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물론 시장이 급박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손님들을 유입하는 창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거래가 된 걸 알면서 그냥 지우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거래가 된지 몰라서 지우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 손님 중에서 요새는 시장이 예전에 이제 카페 형식으로 이제 움직였으면 그 다음에 그게 블로그로 이제 이동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모두 유튜브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을 때 그 허위 물건, 소위 말하는 허위 물건을 많이 가지고 손님을 유입하는 부동산들을 아웃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들도 정말 이거 신중하게 꼼꼼하게 이제 그 손님을 낚는 그런 물건을 과감하게 이제 빼야 되는데 시장이 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지금 현재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이제 백마마을 중심으로 늘 말씀을 전해드려서 일산 전역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백마마을 중심으로는 물건이 잠김 현상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을 보고 거래가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백마마을 특히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호갱로노에 보시면 왕관이 씌어져 있죠. 뭐 대장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5단지 같은 경우 평형이 22, 27, 32, 37, 49 평형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평형이 믹스트가 되다 보니까 그 평형별 세대수가 당연히 많지 않겠죠. 그중에 뭐 32평은 164세대 그리고 27평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4동이 전부 남서향이고 한 동에 두 라인만 남동향으로 이제 있는데 그거 세대 다 합쳐봐야 4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마마을 3, 4, 5, 6단지를 같이 이렇게 보면 그 물건이 이제 뭐 잡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평형별로 지금 진행된 실거래가는 22평 같은 경우가 2억 8,900, 2억 9천 선이고요. 지금 3억을 좀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고, 27평 같은 경우에는 4억 1,800, 4억 2천 선 정도가 지금 터치가 되어 있어요. 실제 거래가 드러나진 아직 않았을 거예요. 실거래가 아직 등록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32평은 지금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2평이 5억 800이 거래가 됐는데 그 다음 물건이 5억 3천에 잠깐 이제 물건이 나와 있다가 바로 이제 잠김이 됐어요.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5억 3천에도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 인근에 이제 3단지에 31평형으로 가면 최근에 5억 거래가 꽤 많이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실거래에는 아직 그 실제로 일어난 거래만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7평 같은 경우에는 4, 5단지 합쳐서 지금 최근에 거래된 거는 5억 8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실제로 거래 가능한 거는 6억 선에서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실제로 37평 매수가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다 이제 물건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49평 같은 경우에는 5단지의 공원동이 502동이 물론 이제 공원동이라 되게 이제 선호하는 동이지만 거기가 최근에 거래된 게 6억 7천에 실거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 게 한 7억 정도. 그리고 그럼에도 물건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 나머지 그 다른 동을 전부 합쳐서 49평의 매물들이 뭐 거의 이제 7억 정도가 되어 거래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뭐 6억 5천 선에서 팔겠다고 했다가 6억 8천에 팔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이제 거래 붙이면 조금 변동 요인이 생기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세를 이제 다시 돌아보면 전세는 지금 이제 일산 전역으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전세가 아이들 키우는 평형대의 계단식 아파트들은 물건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전세가는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라가고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22평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많아요. 적을 때 지금 한 달 반, 두 달 전에 전세가 한 서너 건이었는데 지금은 10건이 훨씬 넘어요. 한 서너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평 같은 거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22평의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백마역이 초근접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굉장히 많이 찾고 또 이제 직장이 이동이 있을 때 직장 이동과 관련돼서 집을 얻는 그 1, 2인 가구 이런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그걸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이러스가 여름이 돼도 지금 잡히지 않았어요. 이거 참 심각한데 이제 2차 변종으로 해서 더 커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들리는데 어떤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거 이제 잡기 힘들겠다 이런 염려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조금 연기했다가 지금은 아예 언제 할지 모르게 계속 미뤄지고 있으니까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평상시하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직장 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집을 구하고 하는 것들도 지금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22평은 그리고 게다가 이제 22평을 새로 매수하셔서 전세를 낀 매물을 구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매물을 매수하셔서 그걸 새로 전세를 놓는 그런 것까지 덧붙여져서 22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매물이 좀 있고요. 그 다음 계단식 20평대 후반부터는 물건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리는데 덧붙여서 매매는 3단지 5억 이하로는 지금 1층이나 탑이나 이런 약간 그 조건의 컨디션이 다른 거 빼놓고는 거래가 5억 밑으로 잡기가 이제 힘들어졌고 32평형 같은 경우에도 5단지 6단지 합쳐서 5억을 넘더라도 물건을 잡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대충 요 정도 전달해 드리고요. 제 손님 중에서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물건을 사장님이 거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내주시면서 부동산에는 올리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건 사실 네이버를 비롯해서 손님이 볼 수 있는 그런 창들이 있죠. 호갱, 직방 이런 거. 근데 말고 그냥 부동산 내부적으로 보는 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올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손님만 붙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거래가 좀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작아지겠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요청을 하냐면 기존 부동산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래를 했지만 내가 거기랑은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부동산의 민낯이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되돌아보면서 조금 반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쵸? 손님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거래에 집중해서 그게 생겼을 수도 있고 너무 거래에만 고집을 해서 손님을 실망을 시켰거나 거래가 매끄럽지 않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불특정 다수 백인 백색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물론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도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싫어할 수 있고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지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손님이 이제 손님이 한 부동산만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몇 개의 부동산을 들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겠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물건을 거기에서 컨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개사가 또 신뢰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 거래로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어느 부동산에 갔더니 지금 좀 바쁜데 그냥 알아보러 오신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대충 상담을 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거래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너무 그냥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하고 바로 연결되지. 거래랑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유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저를 그렇게 보시는 손님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죠.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지만, 근데 저는 중개업을 하는 이제 중개사로서 현장에서 내가 거래 하나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거기에 매이면
그냥 그 거래 하나로 아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래를 이게 말 그대로 중개는 매수자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매도자 편에만 서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양쪽에서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거에서 성실하게 중개하는 게 맞아요. 중개소마다 가면 부동산마다 가면 성실 중개 써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성실 중개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시장이 하도 변화되는 게 많고, 또 보도자료가 너무나 이제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그 보도자료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바뀌는 지식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요.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한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세무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좀 그때그때 바뀌는 거를 접수해야지. 손님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시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심지어 여기 오면서 그 부동산에서 확인 설명서 반드시 읽어드리고 확인시켜드리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인데 그거 하는 거 내용에서 이게 2종 일반이 어떻게 다르고 3종 일반이 어떻게 다르고 그런 얘기 다 하시고 여기 우리가 확인 설명서를 위해서 주는 서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시고 이미 다 보실 줄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부동산도 똑똑하게 상담하고 정직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동산의 민낯을 사실 말씀드리는 게 사실 편치는 않지만 지금은 변호사들도 중개업을 넘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똑똑하게 꼼꼼하게 해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동향이나 지금 분위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이 샜나요? 어쨌든 그냥 이러저러한 이야기 참고가 되실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